하겠습니다. 곽수산이고요. 어제 이어서 오늘도 당연히 계엄 관련해서 그 후폭풍 그리고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세 분 모시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박선원 의원님 모셨습니다. 의원님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많이 바쁘시죠? 예. 눈이 빨가신데 잠을 예. 좀 많이 못 주무셨나요? 예, 어제도 1시 반, 2시까지 진짜. 본회의 끝나고 네. 4시부터 6시까지 본청에서 이제 불침번 쓰고 와. 7시에 나와 가지고 이제 그 다스베이더 나가고 그다음부터 네. 계속 이러고 다닙니다.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, 의원님 그러게 진짜. 말입니다. 근데 이제 힘드신 거에 비해서 지금 이름표는 되게 깜찍한 느낌입니다. 좀 반짝반짝. 예, 왜 저기 여자 비서관이 하나 있는데 이러고 다니라고 합니다. 또 그런 말은 들어야죠. 네. 자, 우리 의원님 또 이 늦은 저녁에 또 발걸음해 주셔서 너무나 예. 감사드리고 예. 이어서 또 저의 부족한 부분을 꽉꽉 채워주실 두 분입니다. 우리 김태형 기자님 그리고 박영식 시사 에디터 두 분 모십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아이고 우리 두 분도 뉴스 소화하시느라고 너무 정신 없죠 요즘에? 뭐 자고 일어나면 뭐 사실 속보가 떠 그러니까. 있으니까 지금도 뭐 사실 어제와는 또 다르게 다른 단독 기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. 이거 소화하는데도 이게 너무 어렵네요. 맞아요. 너무 양적으로 많다. 맞아. 저는 계엄령 딱 그 선포가 된 날 여기 오마이 와서 여기 방송하셨잖아요. 있었죠. 네. 여기서 이제 65만 분이 와. 야 최고입니다, 최고. 아니 진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뭐 얘기 들어가기 전에 예. 저도 65만 명 동시 접속은 현장에 있어 본 적이 없어서 뭐 좀 정말로. 슬픈 일이긴 하지만 그 숫자만 봤을 땐 좀 짜릿합니까? 근데 65만 분이 있었다는 게 진짜로 여기가 이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이잖아요. 국회는 헬기가 떠서 들어오고 그렇지. 있고 군인들이 맞아. 들어오고 있고 언제 이 계엄군이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그 생각에 방송하는 게 진짜 잊지 못할 기억입니다. 아니 그때는 진짜 그 불안감이 너무나 당연한 불안감이에요. 네. 네. 그렇죠. 의원님들도 뭐 너무 급하게 네. 담 넘어서 들어가고 그러셨으니까. 네. 의원님도 그때 많이 좀 다급하셨을 거고. 그렇죠. 왜냐면은 이제 계속 저녁부터 저기 특전사가 이상합니다는 보고를 제가 들었고요. 그거 미리 좀 들으셨어요? 예, 그리고 이제 특전사는 특히 707 특임대는 매일 훈련하는 부대거든요. 네. 근데 이 707 특임대가 월요일부터 훈련을 안 하고 비상대기에 들어갔다. 어디 출동할 것 같다 이런 첩보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. 네. 월요일에도 그런 월요일부터 들으셨어요? 비상대기다. 그러니까 아. 월요일 날은 이제 훈련 안 하니까 왜 안 하지 이러면서 있었는데 화요일도 안 하니까 화요일 저녁부터 계속 이상합니다. 지금 특전사 특임대에서 그 47 훈련장 주변 이천 그 특전사 사령부에서 다른 특전사 요원들은 이제 취침에 들어갔는데 이쪽은 비상대기하면서 취침에도 안 들어간 상태로 지금 그렇죠. 대기 중이다. 비상대기할 건이 전혀 없는데 비상대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. 좀 이상한데 일단 그러면은 오늘 국방위랑 행안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예, 그렇죠. 요거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첫 번째로 김용현 예. 급하게 사의를 표명하고 예. 그리고 원래 오늘 출석을 해야 되는데 예. 이 면직 처리를 하면서 안 나왔어요. 예. 의원님 여쭤보기 전에 두 분은 일단 나올 거는 예상을 하셨습니까? 그 전날에는 아니요. 아니요, 안 나올 거라고 당연히 안 나올 거라고 사의 생각했어요. 표명하기 전에. 네. 사의 표명 하기 전에도 하기 전에. 아니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. 저도요. 왜 그렇게 네. 생각했냐면 네. 네. 일단은 이 내란 범죄의 수괴로 볼 수 있는 윤석열 씨가 같이 이를 도모했다. 그럼 이제 공동 수괴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이 김용현 씨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없으면 이 당장의 시간 벌이는 될 것 같아서 이분은 도망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. 내란의 핵심이 있다 보니. 그렇습니다.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불쾌한 일이죠. 왜냐하면 내란의 수계와 가장 긴밀하게 소통해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이 된 인간인데 그렇죠. 이 인간이 해임도 아니고 탄핵도 아니고 사임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아들여져서 그냥 사라져 버렸다. 이거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불쾌한 일이죠. 이 온 나라를 들쑤셔놓고 특히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짓밟아놓고 나서 본인이 사라진다. 국방부 장관이 사라진다. 이거는 뭐가 어떤 거를 갖다 대더라도 수상한 대목이고 네. 뭐 일단은 저희가 이제 김용현 씨 얘기를 하다 보니까
실제 이제 우리 박선원 의원께서도 그랬고 국회에서 이 해외 도피설을 제기하면서 그렇죠. 오늘 오후에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쭉 이제 우리 박선원 의원께서 그 폭로해 주신 내용이랑 다 따라가 봤는데 MBN 단독 보도로 나온 내용까지 보니까 제주를 거쳐서 일본으로 가려고 했다? 그런 요 보도가- 단독 보도가 나왔더라고요. 우리 의원님이 얘기 나온 김에 그 김용현 해외 도피 가능성 제기를 하셨잖아요. 예. 오늘 도피로 해서 출국 항공편을 예약한 것으로 안다. 예. 근데 그 어떤 진짜 실제로 제보가 있었습니까? 어떻게 의혹 제기를 하신 거예요?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제보가 있었는데 네. 첫 번째 제보는 김영현이 안 나오고 지금 그 지가 데리고 있던 측근들하고 차담 중이다. 국방부에서 차담 중이다. 차담 중이다. 그래서 10시 한 반 정도 언저리에 차담을 하고 어디론가 갈 것 같다. 라고 하는 첩보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데 그 차담을 마치고 곧 해외 도피할 것 같다. 라고 했고 그래? 그럼 어디로? 그래서 비자가 필요 없는 곳. 그러면서도 그 최근에 한미일 그 국방장관 했던 일본 그리고 일본에는 요코하마 총영사 김옥채라고 있는데 네. 그 사람은 육사 38기입니다. 아. 친구예요. 아. 네. 네, 국정원에 근무한 적도 있었고요. 근데 김옥채가 있고 해서 일본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갈 때 서울 쪽에 그러니까 인천공항이 있고 김포공항이 있는데 김포는 한에다 셔틀 편이 있고 그런데 아마 제주도로 통해서 갈 것 같다.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제보를 일본으로 통해서.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그 동기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매우 농후하지만 네. 비자가 일단 없이 출국이 간단하고 그리고 비행 편수가 너무 많아서 네. 찾기 아하. 힘들 것 찾을 수 같다라는 그럴 그 결정적인 내용들도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 올해 같아요. 1,000만 명이 갔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요. 우리나라 관광객이. 당장 오늘 낮에 이 보도 그 의혹 제기가 나온 뒤부터 네. 이걸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뒤져봤는데 그 공항에 가고 뻗치기를 하고 있는 수밖에 없거든요. 그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항공편을 다 뒤져볼 수가 없는 거니까. 그렇죠. 근데 그마저도 불가능한 게 항공편이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제 기자님들이 많이 전화 오셨는데 뻗치기 안 된다. 예. 다른 방법 써야 된다 해가지고 그 12시 직전에 이제 국회 본회의 여는 사이에서 이제 지도부로 간단하게 회의를 해서 그러면 빨리 이거를 제가 SNS에 띄우고 그다음 기자들에게 알려서 취재에 들어가게 하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죠. 그래서 행안위에서 제기를 했고 우정수 국수본부장이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네. 네. 그 출국 금지 요청을 했고 검찰에서 받아들였어요. 맞아요. 그래 다행히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우종수라는 자가 어떤 자냐? 어떤 자냐? 이 우종수는 지난 3월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함께 방첩사령부를 방문해서 방첩사령부와 국가수사본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지난 6월 28일에는 방첩사와 MOU 업무 협력을 체결을 했는데 그 체결한 내용 중에는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수사관 장비 등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인한 장본입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전체 그 판에서, 계엄령의 판에서 네.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예요. 그러니까 방첩사가 합동수사본부로 전환이 되면 거기에 이 친구가 지원을 하는 수사국장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합동수사본부의 민간인 담당 수사국장으로 들어갈 친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? 쿠데타라는 게 실패하면 역적이고 성공하면은 임금이 되는 거니까. 그렇죠. 실패하니까 이쪽으로 순식간에 갈아타는 모습 보면서 그 갈아탔다라는 건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. 내가 그래서 속으로 많이 웃었어요. 제가 국회 정보위 네. 간사인데 이 친구가 와서 뭐라고 까불길래 호통을 좀 쳐놨었거든요. 근데 이런 거 얘기 안 해주셨으면은 이 자세한 넘어가는 내용을 거죠. 모르니까 우종수가 의인처럼 보이는 거죠. 아니야, 이 사람도 이번 쿠데타 내란 사태의 한 축이에요, 이 친구가. 그리고 저는 이번에 사실은 군인들보다도 경찰들이 국회의원을 막는 게 더 저는 충격이었거든요. 그렇죠. 충격이죠.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때 중계를 할 때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군인들이 국회에 도착하기 전에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게 가장 그게 핵심이죠. 핵심이었는데 그걸 막은 게 경찰이었어요. 그렇습니다. 예, 근데 경찰이라는 조직이 결국은 지금 상명하복을 제대로 잘 따르고 있는 유일한 조직인 것 같아요. 군인들마저도 그걸 잘 못 따른 것 같은데. 그래서 이 경찰 수뇌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내란의 어떤
이제 결과가 정말로 성공적이었다. 그럼 정말로 다 수개로 그러니까 그 내란 공범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지금 저기서 그 실패한 쿠데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는 거죠. 네. 조지오 경찰청장 같은 경우도 이제 국회 정보위에서 불러서 당신 김영현 만났냐 안 만났냐 그랬더니 자기가 서울경찰청 관두고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그 시기에 김영현을 찾아가서 뵀습니다 이러더라고. 그러니까 니도 위험한 놈이다. 아, 위험한 놈이다. 그럼 잠깐 다시 돌아와서 김용한 이야기 마무리를 좀 해보자면은 마무리합시다. 어쨌든 지금 출국 금지도 됐고 했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또 인터뷰를 해가지고 김용현이 전혀 뭐 나는 뭐 해외 뭐 고려하지도 않고 있고 예. 그러면서 되게 저는 이거 뻔뻔하고 어떻게 이런 아직까지도 이렇게 고개를 들고 얘기할 수 있나라고 생각이 들어요. 정치 선동이라는 말을 또 붙여요.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제대로 찔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이 친구는 네. 국회에서 제가 전국을 찌를 때마다 정치 선동이라고 그래요. 그러면 내가 제대로 찔렀다는 거지. 이전에도 좀 그랬습니까?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그 수방사령관, 특전사령관, 방첩사령관을 자기 공간으로 불렀잖아요. 맞아요. 그래가지고 당신 그때 해병대가 지키는 지역이니까 경호처 차량이 나와가지고 한남 초등학교에서 이 세 사령관을 각각 태워서 들어가고 그 운전사와 맞아요. 부관은 쫓아냈지. 왜 그랬어? 그랬더니 정치 선동입니다. 바로 반응하더라고.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제대로 찔렀다. 제대로 찔렀다. 이번에도 제대로 찔렀다. 그 다음에는 이제 당신 8월 24일, 8월 31일, 9월 7일 대통령 골프 칠 때 너 같이 있었어? 안 있었어? 정치 선동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도 친구 이제 갖고 정치 선동. 정치 선동 제대로 내가 찔렀다 생각하는 거지. 그리고 네. 말씀해 주시죠. 그러니까 알고 보니 정치 선동이라고 반응을 하는 거 보니 떡하니 이제 메인 뉴스와 여러 이제 보도를 통해서 일본을 가려고 했다라는 게 이미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. 어쨌든 이제 박선원의 법칙이 통했다라고 일단 하나를 좀 규정을 하면서 네. 이분은 뭐 입만 열면 이제 그 구라와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네. 그 내란범들은 제가 보니까 내란범에 의혹이 있는 자들은 입이 너무 가벼운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제 용산에 계시는 그 용산 민폐 그분도 마찬가지로 일단 입을 열면 구라가 나오는 거고. 그렇죠. 네. 그래서 입 다물고 있잖아요 지금. 그러니까 지금 김용현 장관도 뭐 인사청문회 나오거나 국회 나와가지고 이 계엄이라는 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능하겠느냐.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가짜 뉴스다 온갖 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결국에 계엄을 해버리잖아요. 그렇죠. 계엄의 주동자가 돼버린 거잖아요. 음. 그러니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.